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기 데이터 분석 모델링반 복습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선형회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이번엔 비선형적인 부분을 어떻게 매핑하는지 이런 피처 매핑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OLS에 대한 최소제곱법의 이해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코드 확인하고 선형회기에 대한 코드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데이터 분석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선형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머신러닝의 목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했었던 함수에 대한 것들과 이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펑션에 대한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에 대한 차이를 언더피팅, 오버피팅에 대한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서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펀더멘털한 이 머신러닝에 대한 것은 균형을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로 바라보면 이러한 이미지들인 건데 그런데 요게 이제 선형적으로 잡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형적인 거를 비선형적으로 잡아갈까 했을 때 이런 매핑, 함수를 통해서 어떤 매핑을 해서 피처를 위차원, 고차원으로 이제 옮기고 고차원으로 옮겼을 때 이제 0을 넣게 되면은 베타 제로가 0이고 베타 1이 0이고 베타 2가 1이면 이렇게 2차식의 형태로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처맵이라는 게 특징에 대해서 사상을 의미하는 건데 그걸 저희가 고차원으로 좀 더 표현력이 풍부한 벡터로 변환시켜서 비선형적인 모델들을 선형으로 이제 다룰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피처맵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고,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펑션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피처맵을 통해, 바이어스가 되는지, 그리고 또 베리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시각적인 것들 인투이티브하게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에 대해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잡하지 않은 이런 선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오히려 이렇게 해결하는 게 더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차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트레이닝 테스트에 대한 간극을 정확히 잘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뒤에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입문에서도 배웠던 트레이닝 테스트를 스플릿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 내용들을 갖고 이제 오버피팅, 언더피팅을 막기 위해서 이 분할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뭐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쪽은 쭉 넘어가고 저희가 네, 여기 내용이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저희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외에는 저희가 바로 이제 코드로 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 어, 파이썬 코드로 간단하게 그 캘리포니아 프라이스에 대한 하우징 프라이스를 좀 예측하는 거를 살펴봤고요. 실제 요 리그레션 가지고 요 데이터셋을 먼저 시각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이고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고 얘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봤는데 이제 스캐터를 찍고 확인해 보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 내용들 요것들도 살펴보면서 네, 어떻게 되는지 분포들도 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릴레이션이나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진행했었던 게 데이터가 왜곡이 좀 있었죠. 그래서 특정 값들이 다 하나로 묶어버려서 제한되는 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왜곡되고 좀 신뢰할 수 없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일단은 우리는 해본 거죠. 그래서 사이클론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 통해서 요 회귀 기수들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요거에 대한 해석도 수업 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에 대한 테스트는 MSE랑 R제곱으로 했는데, 요거가 R제곱이 뭐 60% 정도 설명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것들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통계적인 모형도 한번 살펴봐야 되므로 그런 OLS의 서머리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좀 실제로 통계적으로 뭐 유의할 수 있으나 여기 나와 있는 이 회귀 개수들에 대한 것들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가정이 좀 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것들이 타당해야지 고전적으로 선형의 모형의 가정이 만족돼야 하거든요. 추론이 타당하려면. 그래서 선형성에 대한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는 선형이고, 독립성과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고, 등분산성과 오차항의 분산이 일정해야 되고, 오차항 정규분포 이거고, 다중분산성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 선형존속성 없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형이 크게 벗어나면 추론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p-value.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결과로.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네, 문제가 좀 많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 숨은 것들을 좀 이해하고 설명하고 나머지 뒤에 규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